포토샵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웰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 화면이 그냥 작업했던 게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의 소스를 열어보는 게 이렇게 뜨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도 되고요. 크리에이트 뉴 누르게 되면 이렇게 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뉴 창에는 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포토 사이즈, 프린트, 자, 이게 A4, A3 이거죠. 다음에 필름 앤 비디오, 제가 이 영상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웹이나 모바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다 사이즈가 보이죠. 자, 제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를 해볼까요? 자, 프린트로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A4를 누르게 되면 A4 사이즈가 나오고, 레졸루션은 300인치 per 인치 DPI라고 합니다. 자, 이걸 픽셀로 놓으면은 자, 가로 세로 점 개수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확히 사이즈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오픈을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오픈. 자, 이렇게 제가 열고 싶은 이미지를 바로 열었습니다. 자, 포토샵의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다 설명드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포토샵을 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어, 좌측의 명령어, 위의 명령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명령어는요, 좌측의 명령어에 따라서 위의 명령어가 바뀌죠. 탑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즉, 이게 사실 메인 핵심 메뉴고요. 좌측의 메뉴가 제일 핵심 메뉴고, 여기에 따라서 이 위에가 서브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메뉴가 위에 뜨는 거고요. 우측은 좀 더 전반적인 그림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명령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설정 값들을 만지는 쪽이고, 핵심 명령어는 왼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보이는데요. 레이어. 이 레이어라는 개념이 포토샵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자꾸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 레이어가 많으면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 레이어를 하나 쌓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써서 버벅거렸는데, 요즘 컴퓨터가 좋아져서 레이어를 많이 놓고 작업해도 무리 없이 잘 움직입니다. 다음에 이 모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자꾸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찾고,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톡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 중에서 여기에 오돌도돌한 모양의 마크가 있는데요. 요 마크를 자꾸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위치도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클로즈,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쓰지 않는 것들은요. 자, 이거 클로즈 시켜버릴게요. 자, 이런 것들은 위에서 다시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윈도우 창이라고 하는데요. 요 윈도우 창들 여기서 하나하나 다 꺼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인포메이션 창을 닫았거든요. 그 인포메이션 창을 닫았지만 여기 인포라고 또 있어요. 또 누르게 되면 또 그 창이 또 떠요. 그래서 여기서 클로즈를 누른다고 해서 진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레이어 창을 크게 보이게 할 것이고요. 다음에 제 얼굴이 가리지 않게 제 얼굴 때문에 다른 메뉴가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인포창을 띄워서 요 인포창을 밑에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창들을 다 끄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노트 창을 깔아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가리지 않게 나머지 명령어들이 다 보이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그림을 띄웠는데요. 자, 여기 레이어 창인데,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레이어가 생깁니다. 레이어 1. 그러면 밑에 백그라운드라는 게 아까 가져온 그림인데요. 얘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휴지통 보이죠? 휴지통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당기면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빈 화면만 이렇게 남게 됐네요. 칼라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창에서 오른쪽에 오돌도돌한 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RGB 슬라이더라고 있습니다. 자, RGB 슬라이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더 값이 뜨게 되는데요.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값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 값이 255입니다. 즉 0부터 255니까 합치면 256이 되는 거죠. 즉 256입니다. 256은 2의 몇 승인가요? 2의 8승이에요.
그래서 2의 8승이 256이 되는 것이고 이 RGB에서 R 이 빨간 값이 0에서 255까지 있으니까 2의 8승만큼 빨간 값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255가지 값으로. 그리고 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도 255의 색깔이 있고요. 블루도 255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RGB를 255, 2의 8승씩 계산해 가지고 색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를 다 내리게 되면 검은색이 되고요. RGB를 다 최고로 올리게 되면은 흰색이 되는 거죠. 우리 RGB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아까 공부했었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컬러가 2의 8승이죠. 각각의 R 값도 2의 8승, G 값도 2의 8승, B 값도 2의 8승이기 때문에 세 개 다 합치면 뭐죠? 2의 24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24비트 컬러라고 합니다. 24비트 컬러. 그래서 24비트 컬러는 총 몇 가지 색깔이 나오나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은 총 1677만 7216 컬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1600만 컬러라고 하는데요. 1600만 컬러는 2의 24비트 컬러가 되는 겁니다. 자, 다르게 이것을 이미지 모드에 가보면은 RGB 컬러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8비트 슬래시 채널이 되어 있죠. 퍼 채널인데 각 채널마다 8비트 컬러라는 뜻입니다. 즉 256개의 컬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24비트 컬러 이꼴 8비트 퍼 채널 컬러 이꼴 1600만 컬러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이 1600만 컬러가 되면은 잘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적으로는 1600만 개가 쫙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지만 이게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 화려한 색깔이구나 라고 해서 트루 컬러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 16비트 컬러는 뭘까요? 16비트 퍼 채널이죠. 그러면은 16비트 컬러니까 65,000 컬러가 되는 겁니다. 65,000 컬러. 물론 얘를 16비트로 한다고 해서 얘가 65,000 컬러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65,000 컬러에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보이기는 255 컬러로 8비트 퍼 채널로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여주기는 256이지만 내부적으로는 16비트 컬러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6비트 컬러는 256 곱하기 256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색을 65,000 컬러씩 계산을 한다고 해서 16비트 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32비트 컬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 퍼 32비트 컬러가 있죠. 32비트 컬러는 각 채널을 RGB 각 채널을 32비트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엄청나게 색깔이 많겠죠. 이거는 도저히 진짜 트루 컬러가 되는 겁니다. 16비트 컬러만 하더라도 65,536 곱하기 65,536 곱하기 65,536 자, 이렇게 컬러 숫자가 나옵니다. 32비트 컬러는 이 계산기 에러 날 거예요. 이 몇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컬러를 많이 표현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많이 표현하냐면 그라데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만드는 툴은 이 툴인데요. 이 툴을 누른 상태에서 자, 지금 약간 색깔의 층이 난 것이 보이나요? 약간의 색깔의 층이 좀 보이나요? 이게 256개의 색깔로 이제 256단계로 보이다 보니까 256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 하나일 때는 특히 티가 안 나지만 다양하게 색깔을 변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티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기본적으로 8비트 퍼 채널로 되어 있지만 아주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2비트 퍼 채널로 높여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퀄리티를 잘 뽑아내야지 하면서 무조건 32비트 퍼 채널로 하지는 마세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장해보면 용량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는 8비트 채널로 작업을 해도 즉 한 RGB 각각이 256단계만 하더라도 이게 다 합쳐지면 1600만 컬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여기에 욕심 부리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웬만한 작업은 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스크는 바로 채널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채널에 보면 RGB가 있지만 여기 다 흑백으로 보이죠. 흑백으로 보이는 이유는 R 값도 256단계, G 값도 256단계에서 각각의 단계를 그냥 단계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색깔로 이해되기보다는 그 색깔은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의 단계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RGB 값을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GB가 다 있을 때 이런 그림인데요. 자, 블루 값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블루 값만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가장 밝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하고 바다가 가장 밝죠. 가장 밝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파란색이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밝은 쪽이 즉 흰색이 가장 많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원본인데 그러면 레드 값을 볼까요? 레드 값은 어디가 제일 많은지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레드 채널인데요. 하늘과 바다는 어둡죠. 검은색에 가깝죠. 나무는 더 어둡죠. 그 말인즉슨 빨간색이 없다라는 겁니다. 흰색이 많으면은 빨간색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밝아 보이네요. 여기가 밝아 보이는데 자, 원본을 볼까요? 원본을 보면 자, 요런 곳에 여기에 이런 색이 약간 빨간색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쪽이 밝은색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일단 이걸 보십시오. 자, 블루를 보면 하늘과 바다가 제일 밝죠. 제일 파란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에는 블루 채널을 보면은 하늘과 바다가 가장 흰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레드 채널에서는 하늘과 바다가 가장 어두운 색깔로 보이는 거죠. 즉 색이 없다라는 거죠. 빨간색이 거의 많이 없다. 그리고 블루는 흰색이 있으니까 파란색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RGB 색을 합쳤더니 이런 색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각각의 RGB는 흰색은 색이 많이 있다, 까만색은 많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보십시오. 채널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널에서 제가 중간에 흰색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알파 1이라고 붙죠.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알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요. 로드 셀렉션. 여기 셀렉트 해보면 로드 셀렉션이라고 있는데 채널이라고 뜨죠. 알파 1. 제가 아까 만든 겁니다. 채널 1을 OK를 띄웁니다. 그러면 셀렉션이 이렇게 그려졌죠. 그 상태에서 여기를 제가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로 바꾸고요. 자,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지워졌어요. 중간에 지워졌어요. 지금 포토샵에서 투명한 게 이렇게 체크 표시로 나타난다는 거, 이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포토샵에서 투명한 부분은 체크 표시로 나타나거든요. 방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 방금 이 일이 자, 다시 채널 가보겠습니다. 알파 채널 보이시죠? 요 부분에 흰색이 있다고 까만색이 없다거든요. 흰색이 있다, 까만색이 없다. 이 단계를, 이 있다, 없다의 단계를 256단계로 나타낸 겁니다. 즉, 알파 채널도 8비트 채널이에요. 8비트 채널. 256단계. 그래서 이게 있다라는 게 컴퓨터의 로직, 즉, 이 개념으로서 있다라는 거죠. 컴퓨터 개념으로서 있다기 때문에 그 있는 것만 가지고 오히려 셀렉트, 그 부분만 선택해라.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선택해라고 해서 알파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이렇게 선택이 됐고 그 부분만을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비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알파 채널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마스크 개념이 됩니다. 그럼 마스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